해설갑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시장에 좀 반등이 좀 나오는 하루였죠. 제가 어제도 시장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좀 공방이 있었죠. 이제 반대 매매, 매물도 좀 나오고, 그런 공방을 좀 매물을 좀 털어내고, 시장에 좀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직 반등이다.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이제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섬세하게 제가 뭐 애매하게 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좀 전달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상승을 했어요.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뭐 이제 개별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리콜, 대규모 리콜 부분이 있어서 좀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마감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0.97%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2.6%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더 센 부분은 수급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코스닥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 뭐 매수의 중심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어요. 셀트리온이 뭐 오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뭐 뉴스도 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셀트리온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셀트리온이 뭐 그런 내용으로 올랐구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제약주 전반적으로 좀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업종에서 이제 파생되는 쪽을 보셔야 된다. 오늘 셀트리온이 좀 강했던 부분이 제약주가 다른 쪽도 이제 좀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거든요. 뭐 오늘은 이제 뭐 낙폭과대로 많이 전반적으로 업종이 좀 올라왔지만 앞으로 시장이 좀 방어를 할 때 제약주가 좀 전면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신호를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지금 며칠 전부터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주들에 대해서 시세가 좀 산발적으로 좀 나와요. 이제 그런 쪽이, 그래서 뭐 제약주들 많이 하락한 쪽은 여전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선물이에요. 외국인이 선물을 장중에 6천억 이상, 한 6,500억 정도까지 좀 매수를 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이거를 다 다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 플러스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 선물이 강하게 많이 좀 들어와 줬으면 시장의 반등을 더 세게 볼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규모를 좀 줄여놨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혼조권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반등은 뭐 추가적으로 더 연장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등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반등은 다시 한번 현금을 확보를 하는 기회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좀 도찌가 나왔어요. 도찌형 십자형 캔들이 좀 나왔고,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좀 더 강했죠. 장대 양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 갭상승 후 요 꼬리가 반대 매매 좀 털어내는 그런 구간, 그 물량 받아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전에 하락하는 것까지 좀 80% 이상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강한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이 지금 121선의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이제 가기가 벅찬 거죠. 근데 저는 여기 돌파 시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건 계속 반등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코스피 보면서, 자,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가 지금 바닥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 반등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나오고 바닥을 보여주려면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서 진짜 바닥이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바닥이 한 번이에요. 외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은 강력하게 지지가 되려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반등은 좀 연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되면 여기서 다시 밀릴 때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고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건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밀려버리면 N자형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3000포인트를 한번 깨는 정도의 하락이 여기서 여기를 다시 내려올 때 지지를 못 해주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N자잖아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한 60분 봉으로 보면은 자,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볼게요. 반등의 목표치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건 피보나치 수열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 382 절반 그리고 618 일반적으로 618을 넘어가면은 추세를 돌렸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382 여기서 절반까지는 반등의 목표치가 열려 있죠. 절반이면은 한 316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시장이 강하면은 절반까지도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힘이 좀 약하면은 이 382 부분에서 이게 또 움직이는 거고,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절반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이 한 요 정도의 목표치는 좀 반등의 목표치는 있는데, 이 다음이 역시 문제다. 여기를 빠르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618까지 넘어서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럴 만한 호재가 지금은 없는 상태다. 그렇죠. 무슨 파월이 나와서 갑자기 뭐 테이퍼링 나 절대 안 하고 내년부터 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지 않는 한 아직 계속 잭슨홀 미팅 이런 거 납두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빠르게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제가 뭐 안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시장 경험상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좋은 말씀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시장이 보이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V자로 이렇게 618을 넘어서 좀 가기에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38이나 절반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 좀 공방이 좀 진행이 되고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금상첨화인데 여기를 이탈을 할 경우에는 N자형의 하락도 우리가 열어두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일정을 보시면은요, 이 시계랑 좀 비슷해요. 이 일정 시계가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삭축기라고 하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런 종목들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종목들, 제가 뭐 GKL도 말씀을 드렸고 뭐 GS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을 때 이삭축기 하면서 모아 가시는 거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스윙 투자 하죠.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스윙 매매라고 하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장의 바닥이 역시 나오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외바닥이고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지 진짜 바닥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N자형의 하락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이제 시계랑 같이 가는 건데, 일단은 26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적인 모멘텀이에요. 여기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하면은 뭐 건설주 같은 이제 금리 인상 피해주죠. 이제 금리가 낮아야지 건설주들은 뭐 분양도 잘 되고 부동산에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런 쪽이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저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에 대한 저의 업종에 대한 의견이고요. 시계를 보면은 이제 현지 시간 26일, 27일, 우리나라는 27일 새벽,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겠죠. 그러면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잭소홀 미팅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시장이 또 충격을 한번 받겠죠. 그럼 이제 N자 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잭슨 미팅에서 FMC가 안 나왔을 경우에요. 안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반등도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테이퍼링이 안 나와도.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시계가 9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9월에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증시는 환율도 계속 요동을 칠 수 있고, 뭐 디램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9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또 막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다시 또 때려 맞고, 그렇게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면은 또 추석 전에는, 명절 전에는 또 팔고 가자는 심리가 시장에 좀, 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또 9월 FOMC에서 뭐 테이퍼링 나오면은 또 시장이 한번 출렁 걸릴 수 있고, 요렇게 시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대비해 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시황 부분은, 이제 오늘 반등 첫날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반등의 목표치는 열려 있다라고 본다. 하지만 그 반등을 길게 먹으려고 막 욕심을 내지 말고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저점 매수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챙겨주시면서 좀 대응을 해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하고, 시장이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지 이런 우리 일정을 좀 대비를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V자로 가기에는 지금 호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제 V자로만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게 이제 빠르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7월 말에, 7월 중순부터 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반등 시에는 좀 챙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좀 해서 시장을 보는 관점으로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는 부분은, 제가 미국 나스닥 선물을 잘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좀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었죠. 여기를 쌍고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제 좀 추세가 생성이 됐잖아요. 내려오는 추세가. 근데 여기서 이 추세를 막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거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1, 2, 3, 4, 5식으로 내려온 다음에 1, 2, 3 할 때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돌파하고 다시 여기서 좀 하다가 4, 5파가 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이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항생도 그렇고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일본 쪽이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이제 신고가를 한 번 더 나스닥이 또 돌파해주지 않을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좀 세게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은 뭐 아시아 시장도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자,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하락을 했어요. 외국인이 뭐 크게 매수한 건 아닌데 환율 하락한 부분이 뉴스가 좀 장중에 나왔습니다. IMF가 한국에 이제 117억 달러 SDR 교환하는 거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 돈 한 13조예요. 이게 외환 보유액으로 좀 인정이 되고 이제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전 세계에서 좀 나눠주는데 우리나라 한 13조 정도 배분이 됐다 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고 달러를 필요할 때도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환율에서는 역시 뭐 긍정적이었죠.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환율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하락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진행이 됐다.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 밴드는 한 많이 올라봤자 한 1200원 잠깐 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좀 저점이 환율 부분으로 봤을 때 나올 거면은 1200원 한번 넘어가는 수준에서 또 한번 공포가 나오면은 그때 시장이 좀 완전한 좀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오르는 게 더 좋겠죠.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 투자 심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위축이 되니까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코스닥에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순매수 종목을 보면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47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200억 정도. 그리고 여기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여기 밑에 첨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성장주를 좀 매수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 대부분이 이제 또 바이오예요. 그렇죠. 셀트리온 상승하면서 바이오 쪽에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의 방어는 역시 좀 바이오 쪽에서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부분, 전략 부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말씀을 드려야지 이번 주에 좀 전략을 세워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일찍 마치고 와서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제 댓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한 주 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